언택트 문화가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만큼 혼 엔터테인먼트와 OTT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수혜를 입은 기업은 넷플릭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3개월 사이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구독자의 시청률 증가 힘을 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가 1,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예상보다 2배 이상 상승세를 보였죠. 넷플릭스의 콘텐츠 파워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자리를 굳혔는데요. 3월 기준으로 국내 가입자도 272만 명을 기록했고요.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은 LG U+는 덩달아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난해 IPTV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지화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임지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미스터 선샤인, 킹덤을 비롯한 응답하라 시리즈까지 추천을 하기도 했네요. 특히 주간지 옵저버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사랑의 불시착은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TV쇼 순위 6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드라마 팬층을 확보했고요.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 1은 제48회 국제 에미상에서 드라마 시리즈 부분 작품상과 연기상까지 출품이 됐는데요.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괴한 작품이라면서 킹덤 시리즈 1을 2019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탑10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러한 코로나19 특수를 얼마나 노릴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넷플릭스는 지난주까지 올해 들어 약 40% 상승을 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죠. 454.29달러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 오늘장에서는 44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지난달에 공개된 1분기 실적을 이번 반등세가 타당하다는 것을 또 증명을 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제프리스는 지난주 넷플릭스의 목표 가격을 520달러에 두고 매수 평가를 내렸고요. 인베스팅닷컴의 분석가들도 43명 중에서 27명이 강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지아모도 넷플릭스의 시장이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시장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또 모바일 전용 구독자들의 조합으로 8억 5천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도 모바일 전용 구독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매수 이유가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요인에 기반해서도 넷플릭스를 재평가할 필요도 있는데요. 우선 심각한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에 OTT 업계의 경쟁 업체들이죠.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피콕 등의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한참이 걸릴 것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디즈니의 경우는 지난 분기에만 1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암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도 현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구독자들이 구독을 멈추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쭉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다른 홈 엔터테인먼트나 마찬가지로 재택 격리가 해제되면서 구독자 성장이 어느 정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수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콘텐츠가 승부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고요. 글로벌 배포 생태계나 성장 규모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에서도 모두 넷플릭스의 강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